좀 전 건물과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곳. 작년에 옥탑방을 계약한 세입자를 만나봤는데요.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했고 강제 경매가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계약서 꼼꼼히 안 보거든요. 8천만 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했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계약서에도 필수 기재 사항인 면적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해당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한편 건물주에게 확인해봐도 혹시 이 시소유주하고 연락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 돈을 자기가 변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이 돈이 없다. 그게 끝입니다. 저는 계약도 끝나기 전에 아마 이 집이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야죠. 결국 경매를 피할 수 없게 된 건물. 그의 경우 보증금이 커서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동네에 이런 건물이 6채나 된다는 것. 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모두 경매에 붙여진 겁니다. 149세대의 피해 금액만 65억 원에 이르는데요.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세 상승을 얻기 위해서 대출로 다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다시 대출받고 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이 이제 하락이 되면은 그게 도미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채 건물이 연속적으로 경매가 들어가는 그 전형적인 일기고 좀 피해 액수가 좀 큰 케이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붙여지는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낙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매에 들어가면은 20%씩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3차까지 가면 60% 정도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원금의 40%만 남는 상황인데 그것이 팔리고 나서 1차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금융기관 돈부터. 금융기관 돈 갖고 나면 자기 돈 없다는 거죠. 그거 100% 깡통.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대출금과 보증금보다 적은 깡통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값의 20% 이상이 빚인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요. 피해자들은 주인의 채무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건물은 뭐 돈이 얼마 잡혀있고 안전하다. 그리고 증서 주면서 이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2억까지 뭐 보장을 해준다. 뭐 이런 그런까지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구두로 그런 건 사실 효력이 없으니까요. 중개인의 말을 100% 믿고 계약을 맡겼던 것이 화근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대출금 중도 상환도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추경해줄 때 전세 가구가 3가구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믿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다 전세였던 거죠. 건물의 전세가 몇 명인지 확정이자 임차인 몇 명인지 아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확정일자로는 본인의 순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때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 대상. 암정된 상태에서는 이미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지만 이제 사실은 대비가 안 된 거죠. 대비할 수 없는 시점에 돼서야 알게 된 거죠.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앞서 변제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빚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그간 확인할 수 없었던 세금 체납과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 후에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전세가에 매물까지 없는 상황에서 깡통 전세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매달 뭔가 그 지출을 하면서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돈이 뭐 많으면 집을 사는 게 좋죠. 근데 전세 일단 내 돈 받고 그냥 나중에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달달이 월세가 나가서 그래서 뭔가 계산하면 전세가 더